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S&P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좀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혼조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봐도 그래요.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이 아주 뭐 색깔이 다양합니다. 회색빛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죠. 어젯밤 증시는 뭔가 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종목수도 비슷비슷하고요. 반 오르고 반 내리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혼조했죠, 그죠?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미국장이 급등했던 거를 이제 뒤늦게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어제 아시아 마감한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일단 쌍고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 정도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강하다.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어, 뭐 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음봉이 뭐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잠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겁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어젯밤 시장이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는 경제 지표들이 좀 이제 들쭉날쭉 발표가 돼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를 들자면은 또 전날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뭐 더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혼조했기도 하고요. 그죠? 기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거고 어떤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런 거고요. 경제 지표들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뭐 유럽부터 좀 대충 살살 볼 건데 이 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안 좋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독일의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CPI들 일부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일부 예상치 하회하기도 한데 여전히 뭐 부담스러운 뭐 유로존의 어떤 CP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MI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 PMI들이 일단 뭐 기본이 50 아래예요. 이제 기본이 50 아래입니다. 50 아래는 어떤 뭐 침체기 뭐 위축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하여튼 뭐 50 위로 올라온 게 잘 없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PMI들이 50 아래에서 놀고 있다.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예상치도 가뜩이나 낮았는데 예상치를 더 하회한 그런 PMI도 있다. 제조업 PMI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뭔가 좀 비실비실하죠, 그죠? 일단 어쨌든 막 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유럽은요. 계속해서 비실비실한 모습들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지표들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유로존 고용 지표는 또 괜찮았네요, 그죠? 6.5% 실업률 이 정도 나왔고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이 고용 지표가 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플레가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인플레가 그래도 좀 누그러들고 있구나. 이런 인플레가 피크를 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죠? 그냥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거죠. 이게 보시다시피 요즘에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시장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를 갖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또 긴축 우려 완화된다. 물가지표 피크 기대감이다. 또 똑같은 재료를 써먹으려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코어 PC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 뭐 증가율 같은 거 뭐 살짝 뭐 감소, 뭐 이 정도로 나왔고요. 그냥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뭐 6%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뭐 어떤 그냥 그죠? 그 대부분 그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걸 갖고 뭐 인플레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인플레는 전반적으로 일단 뭔가 살짝 해도 누그러져 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 정도를 일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야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냐 하고 무서웠는데 지금 살짝 이런 신호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단이 지금 살짝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굉장히 크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시장은 지금 신난다 이러면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지금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오른 겁니다. 근데 시장이 원래 이런 곳이에요. 그죠? 인플레가 조금만 올라간다고 해도 또 시장은 또 굉장히 또 크게 반응을 하면서 막 대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좀 과잉 반응, 이런 특성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간 어젯밤에 고용지표를 기대했는데, 자꾸 고용지표라 그러네요. 물가지표인데, 물가지표를 확인했는데 물가지표는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어쨌든 뭐 그랬다. 그래서 특별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저거 발표되고 나서도 시장에 딱히 뭐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냥 차분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외의 복병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PMI가 좀 맛이 좀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요게 좀 어젯밤에 좀 독특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ISM 제조업 PMI가 49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다시 한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점들이 어젯밤에 좀 시장을 혼조하게 마감을 하는데 또 한몫을 했겠죠. 그죠? 약간 엎친 데 덮친 격. 야, 뭐 어쨌든 인플레 기대,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좀 피크를 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 좀 좋다가도 뭐 제조업 지표 안 좋으니까 또다시 좀 분위기 좀 시무룩하다가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 지표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까지 확인을 하면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은 얼추 다 이제 확인을 한 것이 됩니다. 오늘 밤 고용 지표는 요거 보시면 되겠죠. 논밤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어디 있지? 하여튼 오늘 그 두 가지 발표가 되는데 여기 있네요.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요거 보시면 됩니다. 미국 고용 지표. 이거까지 발표되면은 얼추 이제 중요한 거 다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잘 지켜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건 왜 그러겠어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이 이 저거를 주의 깊게 보는 지표니까 그렇죠. 이 미국 연준에서 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용과 물가를 함께 잡기 위해 노력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된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거. 요거 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자세한 지표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영상에서 이따가 그 저녁 영상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특별한 건 없었다. 요 정도 해서 일단은 어젯밤 있었던 이슈들은 좀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어젯밤까지 하여튼 보면서 어젯밤 물가 지표까지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생각이 좀 어렴풋이 약간 좀 바뀐 게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예 뭐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뭔가 약간 이제 확실히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쪽으로 일단 봐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인플레가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꺾이는 것 같다. 이런 거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약간 오늘 아침에 좀 조금 더 고민을 한 게 요 제가 영상 아래쪽에 여기 써 있는 마우스인데 그 보이시죠?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긴축, 달러 강세, 중장기 하락 추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바꿔야 될까를 약간 좀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이거를 아직 뭐 바꾸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인플레가 지금 살짝 둔화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끝단이 살짝 꺾이는 겁니다. 끝단이 살짝 꺾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 아래로 급격하게 갈지 옆으로 계속 기어갈지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건데 일단 살짝 꺾였다. 지금 이거에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살짝 꺾였다라고 해서 지금 인플레가 진정이 됐느냐? 사실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이제 그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버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 꺾였는데 마치 이렇게 꺾인 것처럼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좀 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뭐냐? 여전히 어젯밤에 발표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그게 뭐 5% 가까이 나오지 않냐. 또 그리고 뭐 CPI가 지난번에 줄어든 게 7.7 아니냐. 야, 7.7은 낮냐? 코어 PC 5.0은 낮은 값이냐? 안 낮죠. 그러니까 인플레는 여전히 어쨌든 그 유효하긴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인플레란 재료가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긴축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인플레가 막 올라가는 지금 이거를 봐오면서 지금까지 막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금리도 살짝 이제 좀 누그러지게 올라가려 그러고 인플레도 살짝 꺾이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근데 일단은 뭐 저도 완벽히 뭐 결론을 내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어쨌든 인플레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은 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좀 써먹은 재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다시 인플레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또 뭐 시장이 빠지려면은 좀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뭐 좀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가 아주 급속히 올라오고 인플레가 아주 급속히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빠진 건데, 그래서 시장이 이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오른다를 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빠진 건데,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국면은 끝난 것 같고, 이제 뭐냐, 이제는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에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오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생긴 게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든가, 뭐 PMI들 뭐 PMI라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박살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지나친 긴축, 지나치게 높아졌던 인플레로 따른 그런 부작용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해줘야, 이래야 이제 시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재료로 시장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이제 이 발등에 급한 불, 일단 이런 거는 좀 뭐 완전 사실 뭐 꺼진 건 아니긴 한데, 이제는 그냥 하도 오랫동안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 재료는 이제 나름 적응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 뭐 시장이 뭐 빠지거나 하려면은 이 당장 인플레가 올라간다,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급하게 올린다, 이거에 집중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빠질 거면은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장 막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치솟고 이런 국면은 일단 좀 잠잠해졌으니, 아무래도 뭐 달러의 강세나 이런 거는 다소 좀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지금 달러의 강세도 좀 둔화될 수 있겠고, 뭐 금리가 막 시중 금리가 막 치솟던 것도 다소 좀 약간 누그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도 막 대폭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직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이런 부작용은 아직 시장에 반응,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뭐 맞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략적인 방향성. 그래서 일단 뭐 달러 약세 뭐 이런 거 당분간 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지금 달러가 뭐 약하긴 약한데요, 분명히 그 달러가 약한, 자연스럽게 달러 이야기로 좀 넘어왔는데, 달러가 그래서 어젯밤에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달러가 약한 거 이런 것들이 근데 다시 인플레에도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워낙 좋으니까 미국 물가를 잡는 데 좀 다소 도움이 됐단 말이죠. 다시 이렇게 달러가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뭐 달러 인덱스 110, 뭐 112 이렇게 있었을 때보다 이 벌써 지금 거의 10% 가까이 떨어진 건데, 10% 가까이 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산술적으로 10% 떨어졌다고 물가가 10% 오른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년간 혹은 뭐 지난 1년 반 동안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대한 그 매크로적인 그 환경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뭐 그게 좀 바뀐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뭐 추세 전환을 하기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봐도 좀 답답해 보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증시 하락 추세인 건 맞긴 맞고, 언젠가 이제 또 다시 증시가 뭐 어쨌든 일단 뭐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또 하락을 하긴 하겠죠. 하락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때 증시가 무섭게 하락하면은 그때 아마 안전자산 선호다 이러면서 다시 아마 달러가 튀어오르는 일이 아마 그때쯤 한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뭐가 좀 안정이 되는 좀 그런 국면인 것 같긴 하다. 요런 거. 그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오른 거는 뭐 이런 요인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젯밤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뭔가 일단 인플레는 일단 좀 맛이 간 것 같구나. 시장이 뭔가 좀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이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뭐 별일 없었다. 뭐 어젯밤에 뭐 조금 뭐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뭐 혼조하게 마감한 거는 뭐 의미 있는 매도세 등장 이런 게 아니죠. 위쪽으로 계속 잘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뭐 일단 어젯밤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 4120 혹은 뭐 이쪽 부근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인식은 했고요. 뭐 일단 일시정지 된 겁니다. 일시정지 됐지만 여전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밤도 멈추거나 오늘 밤도 하락하거나 이게 이제 연속성을 보여서 계속해서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면은, 그럼 이제 또다시 방향 전환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S&P 4000 붕괴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면 4000을 붕괴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어젯밤에 뭐 일단 그 상승이 일시정지 됐다, 뭐 주춤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오늘 밤 얘도 오늘 밤에 연속적으로 못 가거나 연속적으로 어딘가 뭐 저항을 누적시키거나 뭐 그러면은 또다시 뭐 방향 전환 가능성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멈춰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조한 지표들이 나왔고요, 그죠? 긴축 우려 완화된다 이러면서 그 긴축 우려 완화된다, 인플레가 피크를 쳤다 이러면서 좋았던 기분도 있는데, ISM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도 혼조했던 원인일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 30일 날 폭등했던 것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일시정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저래 그래서 상승 일시정지가 되어 있다. 근데 일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연속적으로 못 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저렇게 하루 정도 멈추는 거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빅스는 그래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죠? 빅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 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 전저점 부근까지 일단 거의 내려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급락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어떤 빅스의 하방 경직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좀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19, 20 부근을 잘 봐야 돼요. 19, 20 부근에서 잘 해야, 그래야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19, 20 부근 이 자리에 대한 싸움 여전히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 뭐 물론 직전 저점 붕괴시켜 갖고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는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 20이라는 자리, 19, 20이라는 이 자리는 지난 1년 뭐 2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버텼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습게 볼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빅스 지수의 뭐 이런 빅스의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의 내재적인 불안 요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빅스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뭐 빅스를 뭐 거꾸로 보면은 뭐 보기 쉽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똑같아요. 뭐 이렇게 보나 이거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뒤집어서 놓고 보나, 뭐 똑같죠. 뭐 위로 올라가는 건 보기 쉽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 보기 어렵나요? 똑같아요. 아래로 놓고 보나 뭐 위로 놓고 보나 똑같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뭐 위로 놓고 보나 아래로 놓고 보나 뭐 딱히 뭐 난이도가 뭐 더 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이대로, 어쨌든 뭐 당분간 빅스는 일단 뭐 내려가는 그림이긴 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으니까 우리는 집중을 해줘야 되는 때다. 지난 1년간 이 자리를 못 깨지 않았냐? 지난 1년간 이 자리 지키지 않았냐? 전저점 부근이지 않냐? 잘 봐야 된다. 이거 한마디면 되죠. 뭐 돌려놓고 보고, 이렇게 놓고 보고, 저렇게 놓고 보고 할 거 없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보시다시피 다시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화가 약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자재들이 또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또 골 때리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기물 금리 말씀드리는 건데, 당연히 뭐 크게 떨어졌겠죠. 긴축 우려 완화 뭐 이러니까 장기물 금리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증시가 신나게 하락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금리 오르고 달러 오르고 주식 떨어지고, 이 명확한 흐름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명확한 흐름이 변화가 좀 생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잘 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증시는 반등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금리 뭐 딱히 주식시장이 우호적이냐, 솔직히 뭐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금리가 신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점이 지금 뭐 긴축 우려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게 한편으로 경기 침체 우려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져 가지고,
지금 채권 시장 맛이 간 거예요. 뭐 하여튼 어제 파월의장 말로는 나는 뭐 지나친 긴축을 하지 않기 위해 뭐 하여튼 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시켜 놓고서 뭐 벌써 뭐 오버 긴축하고 있는 거죠. 약간 긴축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가고 있긴 한 거죠. 지금 시장은 벌써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해요. CPI 7.7인데 그 어떻게 긴축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벌써 좀 시장은 이제 벅차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 맛이 갔다. 어떻게 3개월 돈 빌리는데 그 미국 3개월물 국채금리가 4점 몇 프로잖아요. 지금 거의 뭐 4.1, 4.2 되잖아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3.5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뭔가 채권 시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뭐 그거 하나로 벌써 일단 미국이 좀 약간 긴축이 좀 너무 좀 과하다,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 주변에 경제 여건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좀 하여튼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하여튼 뭐 좋은 증거죠 그게. 예.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좀 하여튼 그 여전히 우리는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게 뭐 많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당연히 뭐 약세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하면 뭐 약세죠, 뭐 그죠? 하이닉스도 맛 가고 이러면은 당연히 코스피 안 좋을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뭐 하락으로의 전환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다소 좀 껄끄러운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방향이 꺾이려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야, 여기가 진짜 저항 맞냐? 이런 걸 진짜 확인을 하는 그런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확인 과정이 없이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는 그냥 지난번 11월 30일 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눌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그리고 일단 네. 글쎄요.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저도 그 뭐라 뭐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지금 일단 뭐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보겠다. 62,000원 붕괴 같은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하시면 되겠죠. 사실 62,000원이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1,800원이긴 합니다. 그 62,000원이라고 대충 올려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종가상으로 61,800원 붕괴되면은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1,800원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지난번 박스권이었거든요. 요렇게 지난번 박스권 요렇게 구간이었는데 이 박스권 하단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건 일단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겠죠. 61,800원짜리 붕괴되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신뢰도가 좀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이 어떤 위쪽의 고점에 대한 확인 과정 이런 게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충분히 쌍고점 가능성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61,800원 뭐 붕괴가 되면은 뭐 아래쪽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 일단 뭐 드리겠습니다. 뭐 신뢰도를 확인해야 되네 뭐 이런 건 일단 뭐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하여튼 뭐 지가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약하다는 의미겠죠, 그죠? 약하다는 의미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했던 놈이 59만 원 계속해서 못 넘고 있죠. 오늘까지 이렇게 뭐 하락 마감한다면은 이거 그냥 계속해서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59만 원에 대한 저항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 마감하면은 더욱더 그 저항을 이제 강력하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59만 원짜리 잘 보시고 당연히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56만 원 그렇게 붕괴가 되면은 그럼 이제 계속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뭐 잘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 뭐 61,800원 싸움 뭐 이런 거 정도 잘 보시면 되겠죠. 선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사실 좀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요. 뭐 일단 당연히 뭐 쌍고점 가능성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자리고요. 일단 그리고 322가 붕괴됐기 때문에 322를 시가부터 깼잖아요. 시가부터 개파락으로 깼잖아요. 322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뭐 일단 322를 돌파한 착 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2 돌파한 착 하면은 몸 좀 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322 붕괴됐죠. 그러면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다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면 다시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신뢰도에 대한 그런 의심이 그런 의심이 좀 약간 되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325란 자리를 보통 몇 거래일간 확인하고 꺾이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뭉갠다. 다소 좀 의심이 좀 되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321을 깼으니까 일단 그런 의심은 일단 잠깐 좀 넣어놓고 아래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2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보자. 이제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지지선이 312, 313 이런 자리니까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와르르 컹컹 하겠죠. 근데 뭐 아직 뭐 그런 이야기 하긴 이르고요. 하여튼간 이런 자리들 잘 보자. 322 붕괴됐다. 아, 기준 나왔다. 더군다나 오늘 개파락으로 시가보다 322를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장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매도 세력이 일단 등장하긴 등장한 거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웨이 하락 뭐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오늘 개파락으로 어제 저점을 한 번에 붕괴시키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장하자마자부터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어제 저점을 붕괴시킬 만큼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해서 321을 시작부터 깼으니 어라 왠진 모르겠지만 일단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했다. 아, 쫄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오늘 1050 싸움 보시면 되겠죠. 1050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1050 돌파 한착 되면은 좀 애매해지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11월 30일 날 급등하고 어제도 급등하면서 일단 뭐 코스피의 급락 위험, 대폭락 위험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풋옵션들이 박살났기 때문이죠. 근데 하여튼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풋옵션들은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박스권 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당연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풋옵션이 당장 살아난다. 시장에 폭락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 다시 돌파 한착하고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해줘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콜도 죽고 풋도 죽고 지금은 현재는 오늘까지 지금 현재 이 모습만 보면은 그냥 양매도죠. 풋도 죽고 뭐 콜도 죽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풋이 살아날 수 있을지는 뭐 솔직히 오늘 뭐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풋이 살아난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 뭐 대폭락 위험이다 그런 거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죠. 자꾸 변동성 지수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 변동성 지수들이 왜 자꾸 17을 안 깰까?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겉으로는 무지하게 강해 보이는데 이거 속으로 파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거를 좀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쌍바닥 가능성 있는 거죠. 얘도 여기 16점 뭐 얼마에서부터 해갖고 여기 어제 12월 1일 날 만들어놨던 자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에서 이렇게 쌍고점 쌍바닥 뭐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녹아있는 지수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게 시간 가치가 녹아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는 16.8, 16.9 뭐 이런 자리에서 2거래일 동안 버티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17점 뭐 얼마 18 자리 근처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죽여야 돼요. 빨리빨리 죽여야 돼. 자꾸 이렇게 옆으로 기기만 해도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도 이게 금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묘한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여기 17 후반 18 부근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다. 아, 심상치가 않네 라는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계적으로 생각하세요. 기계적으로 원래 시장이 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속임수를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야씨 나 어제 인버스다 손절했는데 또 오늘 사야 되냐? 사야죠. 뭐 기준에 또다시 부합했으면 사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제는 기준을 뭐 훼손했으니까 팔았다. 뭐 그렇지만 오늘 다시 기준 부합했으면 해야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